2026년 1월은 사주 명리에서는 아직은 해가 바뀌지 않은 을사년 기축월이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일도, 돈도, 기회도 전부 멈춘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풀린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점프하기 직전 몸을 가장 깊이 웅크리는 것처럼 에너지를 모으고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바닥을 다지고 다지는 공을 들이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만이 다음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일간별로 직장운, 사업운, 연애운, 학업운, 재물운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월은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속하지만 오행적으로는 토에 속하는, 다시 말해서 겨울이 끝나가고 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을사년 기축월이 되면 월간으로 온 기토가 축토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사화에서도 뿌리를 얻어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의 활동성은 약화되지만 차갑고 습한 토의 기운으로 인해서 세운으로 온 을목은 성장력이 둔화되고 사화 또한 화의 활동력은 위축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백조가 수면 위에서는 우아하게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사화 속 경금이 축토 속 신금을 만나서 금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간은 때가 되면 용수철처럼 세상을 향해 튀어나갈 만반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축월의 기한은 절기로 정하는데요. 양력 1월 5일에서 2월 4일까지로 소한부터 입춘 전까지를 말합니다. 그럼 기축월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갑을목 일간에게 을사년 기축월은 을목은 비겁, 사화는 식상, 토는 재성, 금은 관성이 되는데요. 비겁과 식상의 힘은 약해지고 재성과 관성의 힘은 상승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재물의 유동성이 좋아지고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는 기운도 활발해져서 수익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고요.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커지면서 주변의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어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성과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실적을 인정받아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승진의 기회가 생긴다거나 안정적인 회사로 이직의 기회도 생길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규칙과 기준에만 맞추다가 피로해지거나 업무량이 많아져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업무를 분담하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거나 거래처가 증가할 수 있고 재물의 유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좋은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아이템의 적용은 힘들어질 수 있고 행정이나 규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연애운의 경우에는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만남의 기회도 많고 실속도 좋다고 할 수 있고 책임감도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신뢰감도 줄 수 있어서 안정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나 매력 어필이 힘들어져서 만남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부분만 따지기보다는 작은 표현이라도 감정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학업운의 경우에는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좋아지고 목표도 확실해져서 성과도 좋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의지력이나 자율성이 떨어지고 규칙에 대한 불만이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까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휴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재물운의 경우에는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재물의 흐름이 좋아지고 지출이나 자산의 관리력도 좋아져서 수익이 상승할 수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협업이나 동업 또는 확장이나 새로운 도전의 기회는 힘들어져서 무리한 투자나 감정적인 투자는 주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병정화일간에게 을사년 기축월은 을목은 인성, 사화는 비겁, 토는 식상, 금은 재성이 되는데요. 인성과 비겁의 힘은 약해지고 식상과 재성의 힘은 상승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매출이나 수입의 증가를 목표로 왕성한 실행력과 추진력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 성과를 이뤄내서 현금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거래와 수입도 좋아질 수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빠르게 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실제 성과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원을 받거나 협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일의 준비 과정이 부족해서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점검한 후에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이 좋아지고 영업력도 좋아져서 매출이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주관을 잃고 충동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준비 부족으로 계약상 실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문서나 서류 관련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조사와 분석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연애운의 경우에는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잘 돼서 매력도가 올라가고 만남에 즐거움을 줄 수 있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도 좋은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말이 앞서서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나 안정감을 주지 못할 수 있어서 자기 감정만 밀어붙이지 말고 상대의 의견도 수용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학업운의 경우에는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응용력이나 효율성이 좋아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실기, 기술 분야는 학습에 재미가 붙거나 성과도 좋아질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의지력이 떨어져서 암기가 필요하거나 깊이 있는 전문성 분야는 학습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고 기초부터 착실히 다지는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재물운의 경우에는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이 살아나고 현금의 유동성도 좋아져서 실행이 성과로 이어지고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계획과 분석이 부족해서 버는 만큼 지출이 늘어나거나 주관 없이 충동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지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기토 일간에게 2026년 기축월은 을목은 관성, 사화는 인성, 토는 비겁, 금은 식상이 되는데요. 관성과 인성은 약해지고 비겁과 식상은 상승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감이나 승부욕이 왕성해지고 표현력이나 창의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강한 뚝심과 패기로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고 실행하면서 자신을 알리기에 좋은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추진력과 실행력이 살아나고 승부욕과 아이디어도 활발해져서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고 이직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관성과 인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준비 부족으로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규칙과 원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불만이 생겨서 회사나 상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답답하더라도 질서와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도력, 실행력, 영업력 등이 살아나고 아이디어도 왕성해져서 매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새로운 창업의 기회도 열릴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관성과 인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관리와 시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거나 준비보다 행동이 빨라서 행정이나 문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연애운의 경우에는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도력과 적극성이 살아나고 감정 표현과 매력 어필도 잘 돼서 상대에게 호감을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 좋은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관성과 인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져서 꾸준한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으니까 자기 감정만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말도 경청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학업운의 경우에는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의 학습 능력이 살아나고 응용력과 이해력도 좋아져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발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관성과 인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거나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정해진 학습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재물운의 경우에는 비겁과 식상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을 통한 창조적 발상이나 재능을 발휘하기가 좋아져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관성과 인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에 대한 분석과 관리가 힘들어져서 충동적인 소비와 투자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와 운영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경신금 일간에게 2026년 기축월은 을목은 재성, 사화는 관성, 토는 인성, 금은 비겁이 되는데요. 재성과 관성은 약해지고 인성과 비겁은 상승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식을 쌓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운이 왕성해지고 독립성과 자신감, 승부욕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며 전문성을 기르기에 좋은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덕과 업무에 대한 습득력이 좋아지고 행동력과 자신감도 좋아져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재성과 관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으니까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덕과 인맥이 넓어지고 조력이나 협력 또는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업종을 개발하기에 좋은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재성과 관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수익화나 시스템의 구축은 힘들어질 수 있어서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수익과 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연애운의 경우에는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안정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살아나서 인맥이 넓어지거나 주변의 소개를 통해서 만남이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재성과 관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고 자기 개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만나는 시간을 늘리고 매력을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학업운의 경우에는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의지력이 좋아지고 몰입이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의 공부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학습을 통한 발전이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재성과 관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학습량에 비해서 현실적인 성과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언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학습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재물운의 경우에는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지적 자산을 쌓을 수 있고 지식과 정보를 실행하는 추진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입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재성과 관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의 부족이나 자산 관리의 불안정으로 재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임계수 일간에게 2026년 기축월은 을목은 식상, 사화는 재성, 토는 관성, 금은 인성이 되는데요. 식상과 재성은 약해지고 관성과 인성은 상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관리력이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상승하고 학습하고 지원받는 힘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조직이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신뢰를 쌓기에 좋은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해진 업무에 대한 파악과 분석력이 좋아지고 조직의 규정이나 제도에 대한 적응력과 관리력도 좋아져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처가 느려지거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힘들어져서 일한 만큼의 성과나 보상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보강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고 기획하며 사업체를 관리하는 관리력이 좋아져서
업체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거래처가 늘어나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이나 새로운 기회를 통해 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어서 내실을 다지고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천천히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연애운의 경우에는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어서 꾸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부족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상대방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작은 표현이라도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학업운의 경우에는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력이나 집중력이 좋아지고 꾸준함과 안정성이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응용력이나 효율성이 하락해서 학습의 진도가 늦어지거나 아는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재물운의 경우에는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리력과 안정성이 좋아져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이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